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역이 어디일까요? 아마 서울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6호선의 버티고개역이나 5호선의 신금호역 또는 숭실대입구역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각 서울 시내에서의 가장 깊은 지하철역 탑3로 버티고개역은 40.87m, 신금호역은 42.12m, 숭실대입구역은 45.49m로 알려져 있습니다. 45m는 실제로 아파트의 18층 높이로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를 높이는 것보다 지하를 깊이 파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깊이도 엄청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45m쯤이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고 과연 우리나라로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요? 정답은 바로 부산에 있는 만덕역입니다. 만덕역에서는 약 70m의 깊이로 무려 아파트 23층에 달하는 높이와 맞먹는 길이죠. 실제로 규모를 비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중국의 가장 깊은 지하철은 60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깊은 위치에 지하철역을 세워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덕역 주변의 지리를 확인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금정산맥과 황령산맥 사이로 남포동과 서면의 주요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부산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해도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죠. 부산 강서와 북구에서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최종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 결국 3호선을 뚫게 되는데 만덕이 터널과 지하철 3호선 사이에 KTX 고속전철까지 놓기 위해 사이를 벌리다 보니 이렇게 깊은 지하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깊게 있다면 아직 여전히 전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임시 방공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덕역을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5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죠. 에스컬레이터로도 오르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예시로 부산소방안전본부와 부산교통공사의 합동소방훈련에서 진입에만 7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가 소방차 출동 시간까지 총 12분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경우에는 만덕역을 이용하며 화재가 났을 때는 아파트 23층의 높이를 걸어 올라와 대피하기보다는 지하철 선로를 내려와 인근의 미남역이나 남산저격으로 피난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 무려 아파트 높이 23층에 달하는 지하철역을 뚫고 심지어 때로는 방공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있다는 점을 보고 신기해하는 외국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의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을 관심 있게 찾아보다가 그들은 역시나 전쟁 중이구나 라고 느낀 것은 지하철을 봤을 때였어. 한국의 지하철은 항상 깔끔하고 이용하기 편하고 세련된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다. 곳곳에 엄청나게 깊은 지하철을 설비해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76m에 달한다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 정도면 외부 폭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호 깊이나 될 거야. 가뜩이나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것보다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깊이 만들 수밖에 없는 지형의 산을 뚫어서 지하철을 건설했다고 해. 아마 이것 외에도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깊은 위치에 만든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보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고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줄 알았어. 생각해보면 도심의 지하철역은 전쟁 시 훌륭한 지하벙커가 된다. 그저 편의를 위해서 산을 뚫어버리는 한국인들이 대단해. 5년 전에 아시아 투어로 2주 동안 서울을 여행했는데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은 경험해본 것 중에 최고였어. 빠르고 깨끗하고 저렴하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알고 보니 산도 뚫어버리는 추진력으로 만들었네. 설마 계단으로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가득 찼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거야. 마드리드 지하철역 중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돌아가는 구간도 있어. 가끔은 내려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나을 때도 있을 정도야. 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계획한 거지? 한국 남자들은 2년의 군복무가 필수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전부 지하철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이야. 깊게 팔수록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것은 사실이니까. 적어도 확실히 좋은 점은 있어. 파리 지하철에 가득한 소매치기범들이 역을 탈출하기 전에 모조리 잡힌다는 거야. 다른 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지하 벙커를 빠져나갈 방법 따위는 없어.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야. 뉴욕의 지하 9층짜리 지하철역이 생기면 노숙자들이 어디든 숨어들어서 지낼 수 있다. 역무원이 모든 구역을 감시하기에는 불가능할 듯. 빠르게 가려고 산을 뚫어버린 한국인들이야. 마음만 급한 이탈리아인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다. 같이 일해보면 알지만 그들의 성공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유럽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야. 뉴욕 지하철은 가능한 저렴하게 만들어졌다고 느껴지는 게 한국과 비교하면 골조만 있고 시멘트도 채워넣지 않은 모습이다. 지하 23층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깊이야. 오직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능한 공사인 거야? 저렇게 깊게 파면 기름이나 지하수가 나올 텐데 이탈리아에서는 유적이 나올 거라고 반대하겠지? 지상 23층 건물도 많지 않은데 지하 23층이라니 한국인들은 미쳤거나 미치도록 열정적이야. 굳이 저곳에 역을 만들었다는 것은 9층을 내려가더라도 지하철을 타는 것이 빠르다는 거겠지? 급하게 똥이 마려우면 역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 깊은 역 안에 화장실이 있을지 미지수다. 76m면 거의 모든 미사일로부터 자유롭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면 저곳으로 뛰어가라. 그저 고층 아파트 안에서 버티는 것은 자살행위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들 중에 한 곳이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젊은이들만의 모습이지. 이제 아시안들이 세계를 이끌 날이 멀지 않았다. 지하 3층이나 6층에는 뭐가 있을까? 지하철이 층마다 지나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머지않아 충분히 가능해 보여. 한국에서 먼저 개발해서 영국으로 수출해주길 바래. 지금 런던은 출퇴근길에 좁아터진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의 등판에 붙어서 다녀야 한다. 파리에서는 더 지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면 갈수록 농축된 악취가 코를 찌른다. 지하 5층만 생겨도 나는 차를 살 거야. 더 이상 오랜 시간 코를 마비시키고 싶지 않아. 솔직히 청소가 어려워서 9층은 못 만들듯. 바르셀로나의 지하 1층 지하철도 더럽지 않은 날이 없는데 9층까지 쓰레기가 쌓이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지하 23층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대체 한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 거지? 위스콘신에는 고층 건물이 많지 않지만 지하로 23층은 비밀 군사시설이나 연구소에만 가능할 것 같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면 부산이랑 서울을 가볼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